그러면 니네가 지금 요 말 뜻 자체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함수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줄 아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먼저 1차 함수가 뭔지를 배워야 될 겁니다. 함수가 뭔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뭔지를 배워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놈을 좌표평면에 옮겼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를 배우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먼저 함수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은 안 쓰고요. 쉬운 말로 쓰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뭔가 와닿는 게 없잖아요. 국어 시간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박스가 하나 있는데 원인이 들어갑니다. 원인은 보통 x입니다. x.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x가 들어오면 나가는 값이 요건데 그게 2배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게 튀어나왔겠어요? 2x 이렇게 튀어나왔겠지. 2배가 돼가지고 요 안에서 2배가 이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요. 원인이 들어가서 2배가 돼서 튀어나왔죠. 그게 결과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똑같은 변수가 아닌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살펴보면 얘가 결과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들어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2x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보통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니네가 이제 수능 때까지 우리가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이변수 함수만 다룹니다. 다변수 함수는 안 다루기 때문에 그냥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맨 처음 페이지 봐봐요. 맨 처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라고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이야기죠. x가 들어가면 y의 값이 하나만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1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튀어나와요? 2가 튀어나오죠. 뭐 4 이런 거 한 번에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2만 딱 튀어나오지. 2배 돼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거기다 플러스 하세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플러스, 거기 그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에다가 플러스 하고요. 일정한 관계식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4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관계식을 가지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참고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함수라고 얘기할 때 니네 중학교 1학년 1학기인가요? 그게 1학년 1학기죠. 네. 함수해서 첫 번째 정비례, 두 번째 반비례, 세 번째 y는 x.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됐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1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 정비례 반비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가 어떤 관계를 의미하죠?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되고 x가 3배가 되면 y 값이 3배가 되고 이런 애였죠. 그러면 반비례는 어때요? x가 2배가 되면 y가 2분의 1배가 되고 x가 3배가 되면 y가 3분의 1배가 되고 이런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걸 똑바로 배웠다면요, 정비례 반비례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x와 y에 대한 특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되게 특이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y 이랬을 때 얘가 처음에 1일 때 얘가 뭐 8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2가 됐습니다. 그럼 얘 얼마 돼야 돼요? 1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2배 됐으니까.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24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그럼 어떤 관계를 따라갈 거냐면 얘 관계식을 써보면 y는 ax인데 요 a를 어떻게 구합니까? 1이랑 8 대입해서 a 값 구할 수 있죠. 얘는 어떤 관계를 따라가냐면 x분의 y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a로, 그지? 그럼 x분의 y가 8이고 8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a가 8이니까 이놈은 어떻게 된다? y는 8x죠. 맞습니까? 이거 봐봐. 요 등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x와 y의 관계식을 일정한 규칙으로 써놓은 거죠. 이렇게. 이거 함수인 겁니다. 얘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비례도 한번 살펴보면요. 얘가 x, y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 뭘로 할까? 6으로 합시다. 그럼 x가 2가 됐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요? 3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배니까. 그 다음에 x가 3 됐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돼야 돼요? 2 이렇게 됐겠지. 얘는 어떤 관계를 따라가냐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항상 일정하죠. x 곱하기 y가. 그래서 x 곱하기 y가 6으로 일정하니까 얘를 내가 관계식으로 써주면 y는 x분의 6이라는 이런 함수식을 얻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정비례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얘도 함수인 겁니다. 얘도 함수인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x는 너무 간단합니다. 봐봐. 얘는 말뜻 자체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어때요? 항상 같은 거죠. x가 1이면 y가 1일 거고요. x가 2면 y가 2고요. x가 3이면 y가 3이겠네. 이런 관계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라는 이런 함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함수라는 건 뭐라고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 알겠죠?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함수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또 적어놔요. 봐봐. 옆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봐봐. 필수 문제 1번에서 막힌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y가 x의 함수인 것은 이러면 봐봐. y가 x의 함수인 것은 이러면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y랑 x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변함에 따라서 y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요. x의 값에 단 하나의 y값만 대응돼야 됩니다. 단 하나의 y값만 대응이 돼야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번 보세요.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 x가 1일 때 y는 뭡니까? y는 없죠. 1보다 작은 홀수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x가 2일 때 y는 어떻게 돼요? 1. 요거는 이제 하나만 대응됐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x가 뭐 7이에요? 그럼 이때 y는 뭐랑 뭐예요? 1, 3,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y가 한 개가 아니라 3개 막 이렇게 대응돼 버리죠. 그게 함수입니까? 이거 함수 아닌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별표 쳐놓고요. 이거 말 문제 애들 자꾸 정의 까먹어서 못 푸는데 하나 기억해 두시고 2번도 보겠습니다.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 y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와 어떤 자연수와 6의 최대 공약수가 막 2개, 3개 막 이렇게 나오겠어요? 최대 공약수는 유일합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도 하나씩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자연수 x의 배수 y라고 하면 자연수 2의 배수 이러면 만약에 자연수 x의 배수 이러면 배수는 무한히 많죠. 그럼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아니라 무한정 대응되죠. 얘는 함수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 한 변의 길이가 x면 둘레는 3x일 거 아니야. 정삼각형이니까. 그 y는 3x라는 이런 함수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맞죠?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겠죠? 5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24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x와 높이 y래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딱 정해지면 높이는 항상 정해져 있겠죠. 넓이가 고정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밑변이 4야. 그럼 높이는 얼마겠어요? 8이겠죠. 밑변이 4야?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6이겠죠. 그럼 얘는 어떤 관계식을 따라갈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돼? 24 이렇게 되죠. 그치? 얘 함수식으로 내가 바꿔보면 y는 x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반비례식이죠. 반비례식.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만 틀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얘도 별표요.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라 그러면 야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총 몇 가지 있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요. 자연수끼리요. 3으로 나눠서 일단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0. 나머지가 1일 수 있죠. 2 가능하죠? 3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 안 되죠? 4 안 되죠? 3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가. 어떻게 3이랑 같거나 커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얘 보세요.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y라 그랬는데 x와 y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하나씩만 얘 대응되겠죠. 얘는 하나씩만 대응이 되겠죠. 미안해요. 하나씩만 대응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자연수 x와 서로 소인수 y라 그러면 어떤 자연수랑 서로 소인수는 하나만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없겠죠?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 3이 있습니다. 그럼 얘랑 서로 소인수는 3의 배수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면 4. 얘 서로수잖아요. 뭔데? 최대 공약수가 1이잖아요. 얘네. 맞죠? 그 다음에 5. 서로수죠? 7. 서로수죠? 맞지? 그러면 자연수 x와 서로 소인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죠? 안 될 겁니다. 맞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200ml 우유를 xml만큼 마셨을 때 남은 우유의 양. 그럼 얘는 함수식을 쓸 수 있겠네요. 남은 우유의 양은 내가 2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x만큼 마셨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럼 이렇게 하나씩 대응 되겠죠? 10ml 마셨으면 190일 거고, 20ml 마셨으면 180일 거고, 30ml 마셨으면 170일 거 아니야. 하나씩 대응되죠? 맞죠? 얘는. 리을 보겠습니다. 빈통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높이가 1분에 8cm씩 높아진답니다. 이때 x분 후에 물의 높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x분이면 8 곱하기 x분만큼 올라갔겠죠. 8x만큼 올라갔겠지. y는 8x라는 이런 일정한 함수 관계를 따라가겠네요. 맞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기억 디귿 리을이 맞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 말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변수가 함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 일정한 함수식이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y는 몇 x 또는 y는 뭐 x로 이루어진 식들 있죠. 아직 얘는 이제 1차 함수밖에 안 다룰 테니까 y는 2x 더하기 3 또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0 뭐 이런 거. 이렇게 일정한 함수식이 주어지면 걔는 무조건 함수입니다. 식이 주어지면 걔는 무조건 함수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식이 안 주어지고 이렇게 말문제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연수 x와 서로 소인수 y 이렇게 말문제로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가 하나만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아까 자연수 3과 서로 소인 y 이러면 y는 몇 개 있어요? 졸라 많잖아요. 그러면 이 3과 y는 이 x와 y는 서로 어때요? 함수가 아니죠.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 문제는 항상 뭘로 판단한다?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나오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뒤로 오세요. 함수값 얘기 좀 합시다. 자,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서는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함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함수식을 표현하는 방법. 자,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봐봐. x와 y, 그러니까 두 변수 x와 y가 함수 관계가 있으면 걔를 내가 식으로 나타낸 게 함수식입니다. 맞죠? 그 두 개가 함수 관계에 있으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식으로 나타낸 게 함수식인 겁니다. 예를 들면 x 하나에 대해서 y가 x에다 딱 2배 한 것만 대응이 돼요. 예를 들면 봐봐. 여기 x, y 이럴 때 여기 1이고 2고 2고 4고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3일 때 6, 4일 때 8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내가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한 식으로. 어떻게? y는 2x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함수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함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이것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요? 펑션? 이거 의미가 뭡니까? 여기 문과 감성입니다. 문과 감성은 기능이에요. 이과 감성은 함수입니다. 얘 의미가 함수입니다. 함수. 알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펑션 x라 그러면 x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이야기거든요. x로 이루어진 함수. 그럼 이 얘기는 x로 요게 봐봐. 어떤 함수식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함수식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함수라며, 여기 함수라며, 요 자체가 함수라며,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거냐면, 얘 함수야, x로 이루어진 함수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얘 x로 이루어진 함수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야, 요 상황에서 f1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x가 1이 들어갔을 때, 요 함수식에 x가 1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시,
x에 1이 들어갔을 때 이 함수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얼마예요? 얼마야? x에 1이 들어갔을 때 함수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2잖아요. 2. 맞습니까? 그 다음에 f2면요? 네,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fx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말 자체는 뭐냐면 함수식에 예를 들면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에 함수에서 이 y랑 fx는 결국 뭐다? 이 두 개는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이 두 개가 의미 자체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예시 돼 있죠. y는 fx는 2x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y는 fx는 2x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말뜻이 뭐냐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처음에 봐봐. 다시. 이게 뭐라고요? x와 y가 서로 함수 관계가 있어. 이 얘기죠. 근데 이러한 규칙을 따라가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 원인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이 뭐야? y의 값이죠. x에 뭐 1이 들어가면 2 곱하기 1이 y의 값이고요. x에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2가 y의 값이고 x에 3이 들어가면 2 곱하기 3이 y의 값이잖아. 맞지? 응. 그러면 얘가 의미가 뭐다? 얘는 함수 값이죠. 결과죠. 결과. 맞습니까? 요 식에 어떤 원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체, 이 결과를 내가 함수값이라고 얘기했죠. 함수값. 그러면 이 펑션 x 있죠. 이거 fx. 앞으로 fx라고 부를 겁니다. 이 fx는 말 자체가 뭐냐면 원인이 이거고 그때의 결과값이야. 이 얘기거든. 원인이 x일 때 그때의 결과야. 이 얘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해요? 원인이 x일 때 그때의 결과야 이 얘기라고. 그러면 원인이 x일 때 그때의 결과가 2x잖아. 그 이게 뭐라고? 이게 fx랑 같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다 똑같은 겁니다. 말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주로 표현할 때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이쁘게 식을 표현해 주던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지 아니면 두 번째 fx는 2x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지 보통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쌤, 근데 함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그냥 또 하나의 함수인 아니 또 하나의 그냥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자체가 y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세요. y는 fx에서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x에 대한 함수 값이라고 하고 걔를 어떻게 나타내기도 한다고요? f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참고 보세요. 참고 보시면 y는 fx에서 fa의 값은 뭐다? x에 a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죠. 그럼 그 말뜻이 뭐냐면 원인이 a일 때 결과값이죠. 원인이 a일 때 결과값. 맞죠? 그 밑에 또 보세요. x가 a일 때 y값. 왜? 함수값이나 결과값이나 y값이나 똑같은 말뜻이죠. 맞지? 그렇게 세 개로 다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좀 쳐보세요, 이 새끼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개념 확인이랑 필수 문제 2번, 2-2번 볼 건데요. 야, 2-2번 한번 볼게요. 봐봐. 2-2번 보시면요. 함수 fx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함수 fx는 자연수 x를 2로 나눈 나머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럼 봐봐. 얘는 식이 주어진 게 아니죠. 말이 주어진 거지 식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fx는 몇 x, fx는 4x, 5x 뭐 이런 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봐봐. f1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연수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f1이죠. 이 정의에 따라가면 x 대신에 지금 1이 들어갔을 때는 이 1을 2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럼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이잖아요. 그죠?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F2는 말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함수값이야 이거잖아 지금. 결과야. 그럼 얼마겠어요? 0이죠.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일 거 아니야. 그 다음 F3은 어떻게 돼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잖아. 얼마야? 1이죠. 그럼 1, 0, 1, 0, 1, 0 이렇게 반복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니한테 뭐 물어봤어 이 상황에서? 이때 야 F 더하기 F10이 얼마야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 얘 말 뜻이 뭐예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겠죠 이 값이. 그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쵸? 얘는요 10을 2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얼마예요? 0이겠죠. 그래서 얘 값이 얼마야? 1 이렇게 나오겠지. 됩니까? 여기 되게 정의랑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얘 개념 안 보시잖아요 보통. 에? 문제 풀면서 익혀야지 하면 계속 헷갈릴 겁니다. 알겠어요? 에. 자 풀어보세요. 개념 확인이랑 필수 문제 2번. 그 정도 참을 줄 알아야죠. 자 보겠습니다. 1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봐봐. y와 x에 대한 관계식인데 얘가 1차겠죠. 최고차가 1차겠죠. 1차일 거고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러니까 2위의 1차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차 함수라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게 2위의 1차 함수의 꼴입니다. 이때 당연히 A는 0이면 돼요? 안 돼요? A는 0이면 안 되죠. B는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그럼 이때 A만 0이면 안 되겠지. 이렇게 조건 달아주시면 되겠지, 내가. 그래서 이게 이미의 1차 함수 꼴입니다. 태원이 앞에 봐야지. 죽을래요? 여기 앉을래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 최고차가 1차구나. 그래서 얘는 1차 함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뒤로 와가지고 보시면 우리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1차 함수가 그래프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얘 1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죠. 얘 1차 함수 아니야? 1차. 얘 1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죠. 그럼 내가 요 두 개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이야기는 x와 y의 순서상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x가 1일 때 y가 얼마예요? 1이잖아. 이런 순서상이 생기죠. x가 2일 때 y는 얼마예요? 2. 이런 애들을 그래프에다가 찍어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좌표평면에. 그럼 봐봐. 얘가 좌표평면을 그려보면요. 0, x축, y축이고요. 그럼 얘는 0일 땐 얼마예요? 0일 땐 0이잖아. 그치? 그 원점 지나겠죠? 여기 지나고요. 1일 때 1이고요. 2일 때 2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가고 있겠죠? 맞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x가 0일 때 얼마예요? y가? 1.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2. x가 2일 때 y는 얼마예요?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내가 요 그래프를 여기 위에 얹어보면 x가 0일 때 1이고요 1일 때 2고요 2일 때 3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1씩 차이 나죠. 1씩 차이 나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를요 잡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위로 1만큼 올린 거지. 얘를 잡아서 그냥 그대로 위로 1만큼 올린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프상에서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이동.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평행이동의 정의는 그 밑줄 쳐놔요. 한 도형을요, 이게 도형이죠.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긴 게 평행이동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y축의 방향으로 위로 올린 거죠. 그럼 얘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평행이동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면 뭐야? 위로 올라가면 y축의 양의 방향이죠. 적어놔요, 옆에다가. y축의 양의 방향. 그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뭐겠어요? y축의 음의 방향이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이번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 그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X축의 음의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X축의 평행이동은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중1 때는요. 중2 때는요. 요거 나옵니다. 요거랑 요거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니네가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데 한 축에다 그리세요. 하나에다 그려, 하나. 하나는 뭘 그리냐면 y는 3x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y는 3x-1을 좌표평면에 그려보세요. 그려봐요, 빨리. 하나에다 봐요? 네, 이 좌표평면 하나에다 그려봐요. 자, 보겠습니다. y는 3x는 일단 원점 지나죠. 얘는 원점 지나요. 1,3일 때, 여기 1,3이죠, 1일 때. 그 다음 2일 때는 얼마예요? 6이잖아요, 2,6, 그치?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0일 때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1일 때는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냐? 4죠. 얘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림 잘 그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봐봐. 이만큼이 계속 얼마만큼 차이 나요?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간 거야? 아래로 이만큼 내려간 거죠. 맞습니까? 야, 그러면 니네가 조금 똑똑이다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얘를 y축의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긴 겁니까? 양의 방향으로 7만큼. 음의 방향이죠. 저기서 얘를 얘로 갑니다. 얘를 얘로 가면 y축의 음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얘를 아래로 7만큼 잡아 끌면은 얘겠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면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7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니네가 앞으로 옆에 적어놔요. ax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두 개 보이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간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y축의 음의 방향으로 b만큼 간 거죠. 이해돼요? 서로 평행이동한 관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평행이동 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에서 그 평행이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알겠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봐봐. 자, 얘가 일로 가면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죠. 그래서 얘를 아래로 내린 거 아니야. 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죠. 가끔 이런 애들 있어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요. 야, 이동은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안 돼요. 그 부호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니네가 이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돼? 그때는 숫자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갈 땐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얘에서 얘로 갈 땐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네, 그럼 하나 더 봐봐. 앞으로 니네가 얘도 y는 3x 플러스 3 이런 거 그리래요. 이런 거 그리려고 그러면 얘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간 게 얘잖아요. 그럼 3만큼 올리면 뭐 한 이만큼 이렇게 와서 3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하나 더. 자, 얘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로 만들 수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것도 필기 하나 해놔요. 자, 얘가요, 요 직선이요. 만약에 요 직선이 내가 요거 말고요, 요 앞에 있는 요 값 있죠, 요 값. 요 값이 다르면 얘가 이런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이렇게 올려봐야 얘랑 겹쳐요, 안 겹쳐요?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려봐야 절대 안 겹칠 거 아니야.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겹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평행이동에서 겹치려면, 적어놔요. 평행이동에서 겹치려면, 두 1차 함수가 평행이동에서 겹치려면 힘이 없어가지고 써지질 않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절편이라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네가 앞으로 배울 게.
첫 번째 x축 절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x축 절편.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절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쌤 절편이 뭔데요? 이러면 쉽게 말하면요, 개를 기준으로 잘린 겁니다. 개를 기준으로 잘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y는 x 플러스 3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0일 때 3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봐봐. 얘를 요거랑 요 두 개의 관계로 보면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y축이 이렇게 잘라서 들어간 거죠. 잘라서 들어갔을 때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y축에 의해서 잘려진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함수가 y축에 의해서 잘려진 지점이죠. 여기가 뭐냐면 y축 절편이에요. y축 절편. 그 다음에 얘가 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 x축으로 보면 이렇게 해갖고 지금 x축에 의해서 여기가 잘렸죠. 여기가 요 하나 둘 이렇게 잘려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린 요 지점이 x축 절편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의미적인 거고요. 니네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축 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과 만나는 점. 오케이? 두 번째로 y축 절편은 그럼 뭐겠어요? y축과 만나는 점이겠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봐봐. 야,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x좌표가 다 0이죠. x가 다 0인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y축 절편은 항상 어떻게 써요? 생긴 게 0, 뭐 a 이런 꼴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축 절편은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얘도 y좌표가 다 0이죠. 그럼 얘는 a, 0 이런 꼴이겠죠. 얘는. 맞습니까? 그럼 봐봐. 요 지금 이놈 보면, 이거 그린 거 보면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럼 여기 0,3이죠. 아, 얘는요? y가 0일 때 x 값이잖아. y가 0일 때 x 값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3,0이죠. 그럼 이럴 때 너네한테, 야, x절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보통 축 생략해요. x절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너스 3,025가 아닙니다. 그때의 얘 x좌표를 물어본 거예요. 마이너스 3. 이게 x절편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y절편은요? 3이겠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너네한테, 야, 얘 y절편 얼마야? 이러면 뭐예요? y절편이요? 네. 그러면은 3이요. 3이죠. x절편 얼마야? 이러면 3이죠. 그럼 얘가 봐봐. 우리가 직선 그릴 때 점 두 개만 알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봐봐. x절편이 3이란 이야기는 여기 3,0을 지난다는 이야기죠. 나 y절편이 3이란 이야기는 0,3을 지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두 개 그냥 뭐 해주면 돼, 이제? 이어주면 니네가 직선 그린 거죠. 맞습니까? 특이점이긴 한데 되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이제. 1차 함수를 니네가. 굳이 막 0,0, 0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안 찾아도 되죠.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 다음 봐봐. 특징이 있어요. 봐봐. y는 x 플러스 3이랑 y는 2x 마이너스 1이랑 y는 뭐 2분의 7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의 y절편 구해보겠습니다. 얘 y절편 얼마예요? 3이죠. 얘 y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얘는요? 4.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1차 함수꼴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y절편이 바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뭐예요, y절편이? 얘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얘를 내가 y절편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y절편. 알겠어요?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앞으로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얘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오케이? 네, 좋아요. 오씨. 맞지? 매드무비 찍었네요. 네. 자, 그래서 그 x절편, y절편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절편의 정의가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죠. y절편의 정의는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죠, 그치?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네.
그 다음에 됐고요. 네, 104페이지 풀어. 이제 이 기울기는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자, 봐봐. 1차 함수에서 니네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기본적인 꼴이요. 뭘 배웠냐면 일단 y좌표는 배웠죠. 근데 뭘 안 배웠냐면 이걸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 기울기. 그죠? 그럼 기울기란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보일 땐 이겁니다. 이런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죠. 기울어진 정도를 보면 니네가 여기서 미끄럼틀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타면 거의 죽습니다. 그죠? 번지 점프죠. 여기서 하면 좀 괜찮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 탈만해요. 여기서는 그냥 저냥, 그지?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가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러고요. 여기가 가파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가파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냔 말이야. 맞죠? 기울기를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정의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그 기울기하고 네모표이죠.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 이런 겁니다. 니네가 만약에 시간당 생산하는 제품 공정이 있습니다. 니네가 회사를 운영해요. 제조 공장인데 사람을 한 명도 안 넣었을 때 기계가 생산하는 양이 100개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한 명씩 더 넣을 때마다 2개씩 안에 50개씩 더 추가가 된대요. 니네가 생산하는 양이. 그럼 사람의 명수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사람이 0명일 때 기계는 몇 개를 만들어내요? 100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50명씩 추가가 되고 50개씩 추가가 돼야 되잖아. 그럼 사람 한 명당 몇 개씩 만든다는 이야기야? 50개씩 만든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런 함수를 나타내겠죠. 니네 그 공장의 지금 제조의 어떤 사람과 제품의 생산량의 관계식은요. 맞지?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 x를 얼마만큼 늘리면 y가 얼마만큼 늘어날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가 증가했을 때 y가 대체 얼마만큼 증가하지를 나타내 주는 게 기울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2란 이야기죠. 기울기가 2란 이야기인데 x가 1일 때 y는 얼마냐면 5잖아요. 그쵸? x가 2일 때 y는 얼마예요? 7이잖아요. x가 3일 때 y는 얼마예요? 9죠. 그럼 보세요. 야, x가 1만큼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y가 얼마만큼 늘었어요? 2만큼 늘었죠. 1분의 2니까 기울기가 얼마란 이야기야? 2란 이야기죠. x가 1만큼 늘었습니다. y가 얼마만큼 늘었어요? 2만큼 늘었죠. 얘도 1분의 2니까 기울기가 2란 이야기죠. 그럼 봐봐. x가 2만큼 늘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y가 얼마만큼 늘었어요? 4만큼 늘었잖아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2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야, 어떤 직선의 y절편이 y절편이 4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한 점이 있던데 그 지나는 한 점이 2,3이래. 그랬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 좀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 좀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난다는 이야기잖아. 이 지금 직선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 증가량이 얼마예요? x 증가량이 얼마야?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x 증가량이 얼마야? 2잖아. 2.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인 거야? 4잖아. 얘가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었다는 이야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만약에 얘가 2,3을 지나는데 또 지나는 한 점을 줬는데 뭘 줬냐면 뭐 줄까 이번엔? 1, 마이너스 4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요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직선에 내가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죠. 봐봐. x 증가량이 얼마예요? x가 1이요. 요즘에서 요즘으로 갈 때 x 증가량이 1이죠. 그다음 y 증가량은 얼마예요? 5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1분의 5잖아요. 그럼 얼마야? 5지. 5x 어쩌고인데 요번에 있는데 y절편을 바로 모르죠. y절편을 바로 모르잖아.
y좌편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뭘 지난다는 이야기야? 1, 마이너스 2를 지나잖아. 예. 그럼 마이너스 2는 5 더하기 b죠. 예. 맞습니까? 그럼 b가 얼마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7이었단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죠. 어떻게? y는 5x 마이너스 7인 거죠. 그지? 그럼 이제 기울기를 배움으로써 이제 니네가 어떤 짓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또 이거 지울게요. 봐봐. 자, 직선을 확정 짓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로,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좀 그려줘. 이러면 쌤 미쳤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너무 많잖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확정이 안 됩니다. 요걸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무수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직선을 확정 짓는다는 이야기는 요 직선이 갈 방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 내가 만약에 야, 요 점을 지나는데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난대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점을 지나는데 방향이 어떻다? 이 방향이란 이야기죠. 맞습니까? 요 방향이란 이야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두 점을 준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두 점. 그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이 점을 지나는데 점을 주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3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x가 1일 때 y가 몇 칸? 하나, 둘,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만큼을 간다는 이야기지. 그럼 방향이 어떻다는 이야기야? 요 방향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점 한 개와 기울기를 주면 니네가 이 직선이 어떻게 돼요? 확정할 수 있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지? 그럼 기울기를 알게 됨으로써 니네가 이제 뭐 할 수 있다? 그래프를 보고 니네가 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3,7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갈 때 x 증가량, 얘 지금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x 증가량은 얼마예요? 5죠. y 증가량은 얼마예요? 7이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이야기야? 5분의 7이란 이야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5분의 7이란 이야기잖아. 그리고 뒤에 y좌편 알아볼라? 모르지? 이랬을 때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되잖아, 얘가. 그럼 b가 얼마다? 5분의 14란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5분의 7x 플러스 5분의 14 이런 식이었구나 라고 니네가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얘를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x절편, y절편 이어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지, 두 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야? 요걸로 그려달라는 이야기죠. 요걸로 그려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보시면 얘가 y절편이 보기가 편해요? x절편이 보기가 편해요? y절편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이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0,3 찍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3이란 이야기는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했다?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3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3만큼 증가하면 1,6을 지난다는 이야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필수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얘가 y는 2분의 3x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y절편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지? 그래서 0,2를 찍습니다. 찍어봐요. 옆에 빨리 좌표평면에 0,2 찍었죠? 그지? 봐봐. 여기 지금 0,2 찍었습니다. 이렇게 0,2.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x가 2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했다? 3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지. 얘가 얼마를 지난다는 이야기야? 2,5를 지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12-1번, 12-2번이랑 개념 익히기까지 푸세요. 110번에 6번 한번 볼게요. 그 별표잖아요. 맨날 나옵니다. 110페이지에 6번이요. 야, 보세요. 봐봐. 내가 점 3개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좌표가 1,1이고요. 3,3이래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라고 할까? 5,000
아니 5,4 하려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점이 이렇게 3개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까? 를 물어볼 겁니다.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까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올라갈 때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좀 가파르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같은 직선이에요? 아니요. 같은 직선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5,4가 아니라 뭐 5,5라고 해봅시다. 이 그림을 너무 정직하게 그려놨네. 5,5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요게 기울기가 1이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같은 직선이겠지. 기울기가 1이니까 똑같은 직선이겠죠. 그러면 그 6번 보세요.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다? 요 세 개로 만들어진 직선이 다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봐봐. 얘가 0,3이랑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1,2랑 1,2. 그 다음 마이너스 5,k면 어딨냐? 어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네. 마이너스 5,k면 한 이쯤 있다고 할게요. 그림 미안해요. 마이너스 5,k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 두 개로 만들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x진가량이 1이고 y진가량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x진가량이 5잖아. 그치? 그 다음에 y진가량은 어떻게 돼요? 3-k죠. 맞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 3-k만큼 빠졌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3-k가 마이너스 5니까 k가 얼마다? 8이라는 이야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개념 키가 다 푸세요.